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1401년 명건문 3년 화성이 방성의 상상 서쪽으로 한치쯤 되는 곳에 있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김약채를 다시 대사원으로 삼고 김자수, 전순 등 대관들도 임명하다. 김자수 전순으로 좌우 산기 상시를 삼고 최항으로 좌간의 대부를 박순으로 사헌 중승을 이반으로 내사 사인을 정안지 최직지를 지로 좌우 습류를 삼았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달이 필성을 범하고 형 혹성이 방성의 상상을 범하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대사원 김약채가 여러 번 탄핵을 당해 사직을 청하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여러 번 탄핵을 단행했기 때문에 정사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태상전에 조회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남의 아내를 간통하려 한 건교 공조전서 김보를 청주로 귀양 보내다. 헌부에서 상소하였다. 군자감 송희정이 사명을 받들고 입조하였는데 건교전서 김보가 희정의 아내를 간통하려고 종자를 시켜 그 문을 지키게 하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니 희정의 아내가 도망하여 그 아우인 전 중랑장 최계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가 버젓이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대로 재물을 썼사오니 강도와 다름이 없고 또 왕지를 사청하였사오니 직첩을 거두고 국문하여 과제하소서. 임금이 보는 태상왕의 원종 공신이고 또 정사의 공에 참여하였다 하여 다만 직첩만 거두고 귀양 보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검교 참찬문화부사 김인규 등 26인을 외방에 안치할 것을 명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상왕전하께서 천승이 효도하고 우애하시어 깊이 사직의 장구한 계책을 생각하시와 공과 의짐으로 하여 전하를 봉하여 세자로 삼아 국본을 정하시고 본래 작은 병이 있으시어 만기의 수고로움을 싫어하여 드디어 전하께 선위하심에 전하께서 두세 번 사양하시다가 천명과 민심을 어길 수 없으시어 왕위를 이어받으셨으니 일국의 신민이 기뻐하고 경사롭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상왕의 구신 공안부사 정남진, 검교 참찬문화부사 김인규, 귀, 공안부 윤초진, 전밀직제학 노규산, 호조전서 배중륜, 예조전서 노필, 전전서 이신은, 판사복시사 정점, 수령부 사윤 황간 윤사례, 전판사 지청 박유순, 박유손, 박의, 전장군 노원식, 산홍경 이지실, 전감 엄유온, 최수환, 전소감 황상, 전장군 장인열, 최석, 전판사 박원부, 공안부 소윤 이원상, 장군 차승하, 박등년, 전장군 함식, 조현, 이중량, 원윤, 정윤, 손흡, 박인찬이 대체에 어두워서 많이 사의를 따르고 속으로 분완을 품어서 말을 만들어 이간하오니 신등은 생각건대 천지의 병계가 또한 이 건으로 연루됨인가 합니다. 자고로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개 무례배로 말미암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그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귀양 보내어 난의 싹을 막으소서. 임금이 명하여 정남진,
조진, 노필, 지청, 이지실 등은 다시 거론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자원 안치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정남진, 조진, 노필, 이지실에게 외직을 제수하다. 정남진으로 판원주목 사사를, 조진으로 진양대도호 부사를, 노필로 해주 목사를, 이지실로 남포진 병마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허조에게 욕을 보인 응인 김종남을 청주로 내치다. 문화부에서 상소하여 허조를 능욕한 죄를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중국에 사신 육옹과 임사영이 조서를 가지고 오다. 중국에 사신 예부주사 육옹, 홍려 행인 임사영이 조서를 받들고 오니 산붕, 결체, 나래를 베풀고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조복 차림으로 교외에서 맞아 의정부에 이르렀으니 수창궁이 불탔고 시좌전이 좁기 때문이었다. 조서를 선시하니 봉천성운 황제의 조서에 이르기를 중국의 바깥 육합 안에 무릇 땅덩이를 가진 나라는 반드시 인민이 있고 인민이 있으면 반드시 임금이 있어 통치하는 것이다. 땅이 있는 나라는 대개 수로 헤아릴 수 없으나 오직 시설을 익히고 예의를 알아서 능히 중국의 교화를 사모한 연후에야 중국에 조공하고 후세에 이컫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나라가 있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혹은 대국을 섬기지 못하여 착하지 못한 것으로 사방에 알려지는 자가 또한 있다. 너희 조선은 기자의 가르침을 익혀서 본래 배우기를 좋아하고 의를 사모하는 것으로 중국에 알려졌고 우리 태조 고 황제께서 만방을 무림하심으로부터 신이라 이끌고 조공을 받아서 혹시라도 게으르고 방자한 일이 없었고 짐이 공경이 유조를 받아 제위를 이음에 미처 곧 사신을 보내어 조상하고 하리하였는데 그때 짐이 양음에 있었으므로 살피어 화답하지 못하였다. 복을 벗음에 미쳐서는 마침 북번의 종실이 조용하지 못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회수의 도가 결려되었었다. 그러나 너 곤지국사 이경은 능히 사대의 예를 두터이 하여 짐의 생일을 맞아 다시 공비를 닦았으니 마음에 아름답게 여기어 지금 사신을 보내어 건문 3년의 대통령 한권과 문기 사라 40피를 내려 지극한 뜻을 회답한다. 너는 천도를 순히 받들고 번의를 공손히 지키어 간사한 것에 현혹하지 말고 거짓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충순을 굳게 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길이 보존하여 후세로 하여금 인현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빛이 난다고 말하게 하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이에 조서로 보이는 바이니 마땅히 짐에 건회하는 바를 몸받으라 하였다. 읽기를 마침에 임금이 상사를 받고 잔치를 베풀어 사신을 위로하였다. 사신이 태평관으로 가니 임금이 관에 이르러 위안하고 환궁하였다. 양음은 상중을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하성절사로 갔던 예문 춘추관 태학사 이지가 돌아왔다. 명나라 서울로부터 돌아왔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을 보고 돌아왔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나아가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는 맞아서 위로만 하고 감히 머물기를 청하지 못하였었는데 오늘은 즐기기를 바라오 하였다. 육옹이 말하기를 어질고 덕이 있으시어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명령이 있으시니 어찌 감히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고 임사영은 말하기를 싫도록 밤까지 마시어서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실컷 즐기고 밤에 파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탄핵으로 2조 200원 형제를 개인 농장에 안치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완평군 2조는 상기인 숙진을 숨겨놓고 조서를 맞이할 때와 사신의 예연에도 또한 내놓지 아니하였고 지금 도리어 관습도감에서 보낸 사람을 때리고 징수한 포를 임의로 빼앗았습니다. 옛날 경진년에 이 방간이 군사를 움직일 때 그 아우 백원이 또한 그 일에 참여하였었는데도 다행히 관대한 용서를 받아 머리를 보존하였으니 진실로 마땅히 조심하여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져야 할 것인데 양주 농사에서 양인을 점탈하여 공공연하게 데리고 다닙니다. 조와 백오는 스스로 적이 종실과 연결되었다 하여 불법한 일을 자행함이 이와 같은 데 이르렀사오니 원컨대 직첩을 거두고 멀리 귀양 보내소서.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8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사신이 왕궁에 이르러 전날에 잔치를 사례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사신을 덕수궁에서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영안군이 모반을 꾀한다고 무고한 변남룡 부자를 기시하다. 검교 한성륜 변남룡과 그의 아들 변혼을 저자에서 베고 그 가산을 정몰하였다. 남룡은 하윤의 외친이고 복류지는 남룡의 사위이며 완천군 이숙의 처형이다. 쑥이 영안군 이양우와 완산군 이천우와 더불어 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술이 취함에 양우가 말하기를 천변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직의 영년이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우정성 하윤은 판삼군 부사 이무와 서로 좋아하고 또 이무는 아들이 많은데 한 아들이 비상한 운명이 있다 하였었다. 유지와 그 아우 복류도가 이를 듣고 유지가 남룡에게 이야기하였다. 남룡이 아들 혼을 데리고 윤에게 가서 고하기를 양우 천우가 숙의 집에 이르러서 이야기하기를 공과 이무가 마음을 같이하여 불측한 변이 있을까 두렵다. 그러나 우리들이 태상왕을 끼고 나오면 누가 감히 당하겠는가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윤이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남룡 부자를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고 말하기를 양우와 천우가 비록 태상왕을 끼고자 하나 태상왕께서 어찌 쫓으시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남룡이 거짓말을 꾸며 공을 세워서 부귀를 얻고자 함이리라 하였다. 순군에 내려서 삼성으로 하여금 잡치하게 하였더니 과연 임금의 말과 같았다. 이에 남룡 부자를 베고 유지는 남포진에 유도는 이산진에 귀양 보내고 각각 장 100대를 때렸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0일 기의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태평관에 가서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상왕이 신체가 영이하므로 육옹 등이 송년하여 예로서 공경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0일 기의 두 번째 기사. 영흥부에 냇물이 마르자 판사 박문숭을 보내 제사 지내다. 영흥부에 냇물이 말랐다가 다시 흐르고 산간의 큰 내가 경진년 정월에 물이 말랐었는데 금년에도 또한 그러하였다. 또 산성리부터 영흥부에 이르기까지 60여의 냇물들이 말랐었는데 모두 오랜 뒤에 다시 흘렀다. 판사 박문승을 보내어 제사하여 재앙이 없어지기를 빌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0일 기의 세 번째 기사. 변남룡 부자의 재판 심리를 졸속 처리한 국문한 대사헌 김약채 등을 파면하다. 대사헌 김약채, 형조전서 이황, 산기 전순, 중승 박순을 파면하였다. 처음에 대간 형조가 순군에 교조하여 변남룡을 국문에서 율에 따라 맞다리 처참하여야 된다고 계문하고
또 남용부자를 수범과 종범으로 나누어 그 죄를 경하고 중하게 하여 아랬는데 문화부 낭사가 글을 올리어 파직하여 외방에 귀양 보낼 것을 청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0일 기의 네 번째 기사 중죄의 처결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문화부 낭사의 상소문. 소는 이러하였다. 형벌이라는 것은 성인이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형벌을 쓸 때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대벽의 죄는 반드시 3번 복심하여 아래고 5번 복심하여 아래어서 결단하였는데 그 법이 형전에 실려 있어 중외에 반포되었으니 대개 인명을 중하게 하는 때문입니다. 당 태종이 말하기를 사람의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또다시 살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 호생지덕이 바로 천지의 생물지심과 상하에 함께 흐르니 참으로 고금의 격언입니다. 그늘에 변남용 부자가 망령되이 큰 말을 하여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하였으니 그 정상을 신문하고 죄명을 추구하여 극형에 두는 것은 의심이 없사오나 그 국문하고 처결하는 것이 모두 하루 동안에 있었으니 예전에 복심하여 아래던 예의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중외에서 아래는 대벽의 죄는 반드시 의정부에 내려서 다시 의논하게 하여 지당한 의논을 구하고 전하께서도 또한 허심정사하시어 감선하고 풍악을 정지한 연후에 형벌을 행하게 하여 대소 인민으로 하여금 분명히 그 사람이 죄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면 흠휼의 뜻이 그 사이에 행하여지고 복심하여 아래는 법이 허문이 되지 아니하여 남형의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후회하여 윤허하였다. 대벽은 사형을 말하고 호생지덕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며 생물지심은 물건을 내는 마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판문화부사 조준 좌정승 이거이가 태평관에 가서 사신들을 대접하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태종이 마암의 단 아래서 좌명 공신들과 사별 동명하면서 읽은 맹세. 제복을 입었다. 그 서약의 글은 이러하였다. 유 건문 3년 세차 신사 2월 삭경인 12일 신축의 조선국왕 이휘는 삼가 훈신 의안대군 이화 상당군 이저 완산군 천우 문화좌정승 이거이 우정승 하윤 판상군 부사 이무 등을 거느리고 황천 상제 종묘 사직 산천 백신의 영에 감히 밝게 고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주나라 제도에는 명제의 법이 있고 한나라가 일어남에 대려의 명세가 있었으니 신명 앞에 충신을 굳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신무하신 덕으로 운수에 응하여 나라를 열어서 무강한 업을 창건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건간이 영총을 탐하여 어린 아이를 끼고서 우리 형제를 해하려 하여 변이 불측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상천이 마음을 달래고 종친과 훈신의 협력에 힘입어 능히 난을 평정하고 적자이고 장자임으로 인하여 우리 상황을 껴서 명을 받아 대통을 잇게 하니 천륜이 펴지고 종사가 안정되었습니다. 뜻밖의 또 교활한 자가 간용한 계획을 품고 반역을 꾸며 우리 골육을 도모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해서 화가 호흡지간에 있었는데 또 종친과 훈신이 충성과 힘을 다함으로 인하여 이내 곧 쳐서 평정하였습니다. 상왕께서 국본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심이 흔들리기 쉬운 것을 염려하시어 어질지 못한 내가 동모제이고 또 개국 정사 때에 조그마한 공이 있다 하시어 명하여 저부를 삼아서 간무한 권한을 위임하셨으므로 숙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더니 갑자기 상왕께서 신기를 전하여 주시며 사양하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생각건대 어질지 못한 내가 오늘에 이른 것은 실로 종친과 훈신의 충의한 신하들이 힘을 합하여 난을 평정하고 익대 좌명한 힘입은 바이니 그 큰 공을 아름답게 여기어 영원토록 잊기 어렵습니다. 이에 유사에 명하여 삼천을
상천을 거행하고 길한 날을 가려서 신명께 제사하고 맹호를 맺습니다. 이에 맹세한 뒤에 길이 한마음으로 지성으로 서로 도와 환란을 구제하고 과실을 바로잡아 시종 1위로서 함께 왕업을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오늘을 잊지 말지니 진실로 혹시라도 이익을 꾀하여 해를 피하고 살을 껴서 공을 배반하고 맹호를 범하고 기망변사하고 몰래 헐뜯고 해치기를 꾀한다면 신명께서 반드시 죽이어 앙하가 자손만대에 미칠 것이며 범한 것이 사직에 관계되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논할 것이니 내가 감히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좌치인 것입니다. 각각 맹세한 말을 공경하여 영원히 이 정성을 지킬지니라. 임금이 드디어 성균관에 이르러 문묘에 참알하였다. 사펠동맹은 맹세할 때 희생을 잡아서 서로 그 피를 들어 마셔 입술을 벌겋게 하고 서약을 꼭 지킨다는 단심을 신에게 맹세하는 일을 말한다. 입술에는 피를 입술에 바른다고 한다.